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겹치는 새해 모두 뜻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리맥스 코리아에서 가맹점 개설 담당하고 있는 나승우 과장입니다. 저는 리맥스 코리아 나승우 과장님과 함께 가맹점 개설 영업을 하고 있는 서준호 과장입니다. 저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올해 다들 부자 되시라고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입니다. 첫 방송의 오늘 주제 다들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 뭘까요? 바로 2024 부동산 전망입니다. 2024년 다가올 위기와 기회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다들 부자 되실 수 있겠죠.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서우 대표님 인사하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그 제도의 변화나 제도,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저출산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사회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지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의 나이 또래가 70만이었었는데 지금이 그의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의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주택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결혼 안 해도 문제죠. 근데 주택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려고 해도 참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그래서 24년도에 이 신생아 그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청약 제도를 약간 개편을 했어요. 그 큰 내용이 이제 신생아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24년, 그러니까 올해 3월달서부터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청약하고 상관이 없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히 먼저 공급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 자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특별 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3명이었었는데 지금 2명으로 줄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도 이제 부부가 합산해서 옛날에는 그거를 뭐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되면 하나가 자동적으로 쓸모가 없게 됐는데, 그것도 해제를 해서 부부가 개별적으로 청약을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생아를 이렇게 그 출산한 부부들은 거의 신혼부부 아니면 뭐 결혼 한 3, 4년 차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돈이 워낙 비싸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신생아를 갖고 있는 분이 주택을 구매를 하게 되면 대출을 해줘요. 그 대출이 얼마까지냐? 5억까지 가능합니다. 5억까지 가능한데 이제 9억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에 5억까지 가능하고, 이것도 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주택을 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이제 전세인데, 신생아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또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서울에서는 보증금 5억, 그 다음에 수도권에 4억 이내에 전세로 들어갈 때 국가가 3억까지 대출을 저리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뀌는 제도는 이게 제일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 출산 관련된 부동산 정책 말고 추가적으로 뭐 수정되거나 개편되거나 아니면 새로 나오는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있을까요? 정책들은 어차피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가 가기 전이니까 한 1, 2월 달 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그때 점진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 부동산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동산이 화랑이냐 불황이냐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건데, 부동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금리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3.5% 정도. 3.5%?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5.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신호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걸 연준의 신호도 보이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2% 정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는
상당 부분까지는 아주 뭐 미세하게 내리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고, 상반기에는 아마도 조정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작년서부터 이제 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영끌이라는 얘기 들어갔죠, 그죠?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가능했죠, 그죠? 예, 급여를 받아서 그걸 내고도 또 수익으로. 그런데 이게 금리가 지금 뭐 거의 두세 배 올라 버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거죠. 이자를 100만 원 냈던 사람이 200만 원 내라고 하는 건데, 소득은 400만 원에서 저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이자 부담이 커지죠.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치분 소득은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누적이 돼버리면. 그럴 경우에는 은행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경매로 나가겠죠.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주택을 싸게 그나마 좀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의 경매 시장을 유심히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는 거는 지금 23년 하반기부터 해서 또 24년 상반기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예상을 하셨으니까 현재 그 어려운 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그 주택 시장에서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경매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방서부터 더 많은 그런 어떤 경매 물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에서 경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 상황은 안 좋다고 보는 거고, 이 이자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좀 그 우려되는 상황이 이 부동산 관련돼서 사회 문제가 됐고, 전세 사기라는 말이 이제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죠, 그죠? 이 전세 사기 방지하는 방법, 뭐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공인중개사한테 더 많은 부담을 줬어요. 작년 10월 달서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신학기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전세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 전세가 이제 사기를 당하면 막대한 피해가 가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올해부터는 신학기 때 서울로 만약에 와서 전세를 구하게 된다, 또는 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제 전세를 구하게 될 때는 이제는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직거래는 굉장히 위험하죠. 공인중개사는 그 자기가 소득 공인중개사다, 개업 공인중개사다, 뭐 또는 중개보통이다 이렇게 밝혀야 돼요.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그걸 밝히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세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전세 사기가 왜 당하냐면 지금 그 건물, 그 주택에 현재 담보가 얼마만큼 제공이 돼서 대출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건 등기부 등본 보면 알 수 있지만 세입자가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그럼으로써 확정일자가 또 얼만큼 되어 있는 건지라고 하는 것을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한테 반드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 전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뭐 세입자 별로 없고 이거 팔아도 100억입니다. 근데 뭐 보증금 3억 갖고 이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세 사기에서 이제 많은 비중이 있는 게 대리인이 참가해서 대리인이 계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건물주가 안 나오고 뭐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임대인하고 전화통화 하시는 거, 빼먹지 마시고요. 뭐 전화통화까지도 뭐 숙일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건물주인인 척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전화통화를 직접 한번 해보고, 뭐 전화통화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죄송한데 주민등록 뒷자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든가. 또 전화통화할 때는 항상 좀 녹취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전세 사기도 사기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안 좋은 공인중개사 사기꾼이죠. 공인중개사라고 이런 사람들이 월세를 의뢰받은 걸 전세로 해서 보증금에서
그냥 일반 보증금만 빼고 나머지를 탈취죠. 그래서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 두 개씩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것만큼 꼭 좀 잘 그 체크를 해서 계약을 해줬으면 그나마 그래도 많은 피해를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사호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 참고하셔서 전세 사기 다들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제 매달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은 저희 구독자분들 부자 되시라고 앞으로 더 발전하면서 많이 쓰일 거니까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전세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뭐 창업을 한다든가 점포를 넣는다든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저희가 좀 풀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만납시다. 안녕.